이번 시간은 KGSO 1단계 쿨롱의 법칙 그리고 전기 회로와 ohm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프랑스 물리학자 쿨롱은 그림과 같이 비틀림 저울을 제작하여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쿨롱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림의 비틀림 저울에서 대전된 두 금속구 A, B를 가까이 하면 금속구 A가 전기력을 받아 회전하게 되므로 A를 매달아 놓은 실이 들리게 됩니다. 이때 나사를 반대로 돌려서 A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을 때 나사의 회전각을 측정하면 전기력에 의해서 A가 회전한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쿨롱은 이 회전각을 측정하여 AB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두 대전체의 전하량이 일정할 때 대전체 사이의 거리를 얼이라고 하면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F의 크기는 얼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두 대전체의 전하량을 각각 Q1, Q2라고 하면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Q1, Q2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나타내면 두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는 두 대전체의 전하량 Q1, Q2의 절대값의 곱에 비례하고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K 값은 쿨롱 상수라고 하는데 8.9875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인데 일반적으로 9.0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값으로 사용합니다. 전기력의 방향은 두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르면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번엔 저항과 비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도선에 보면 내부에 구리선이 있고 바깥쪽에 피복이 있습니다. 이 피복은 주로 이제 고무나 합성 수지를 이용하는데 이 고무나 합성 수지는 전기를 잘 통하지 않아서 전류가 새는 누전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반면에 내부의 구리도선은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물질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전기저항 또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항은 특정한 값이 정해져 있는 이와 같은 B 저항을 이용하고요. 회로에서는 그림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 저항의 근원은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는 전자가 금속 원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속력을 잃는 것입니다. 도선 안에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도선 내에 전기장이 생기고 그 안에서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부 마찰력과 유사한 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 막대의 경우에 길이가 길어질수록 충돌이 많아지며 단면적이 클수록 충돌은 작아집니다. 따라서 물질의 저항 R은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마다 다른데 그 물질마다 다른 고유화 값을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오음미터를 사용합니다.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도체 양단에
전이차, 즉 전압이 유지될 때 도체에서의 전류는 걸린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I는 델타 V에 비례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항 R은 전이차 V와 전류 I와의 비례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물질의 저항값 R가 일정하다면 전이차 델타 V와 전류 I는 항상 비례하는 값을 갖습니다. 이것을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옴의 이름을 따서 옴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금속을 포함한 많은 물질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전압 또는 전류에 걸쳐 저항은 일정합니다. 옴의 법칙을 델타 V는 IR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모든 물질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은 아닙니다.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금속을 포함한 많은 물질이 옴의 법칙에 만족하지만 이러한 물질을 특별히 옴형 물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델타 V, 즉 전압과 전류가 항상 비례하지 않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비옴형 물질이라고 합니다. 옴의 법칙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학생들이 옴의 법칙을 표현하는 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식을 단순히 어떤 수학의 세계의 변인과의 관계식으로만 받아들여서 저항얼이 전압에 비례한다. 즉 전압을 증가시키면 저항이 증가한다. 라고 해석하거나 또는 저항얼이 전류와에 반비례한다. 즉 전류가 변하면 거기에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저항도 변한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옴의 법칙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항이 일정한 물질에서만 만족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 V와 그 저항을 통해 흐르는 전류 I는 항상 비례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명 물질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전이차 V와 전류 I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명 물질을 이용해서 오명 법칙 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앞에 그래프에서처럼 항상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입니다. 도체의 비저항 또는 저항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온도인데 이 비저항,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 이 비저항은 이 식에서 보다시피 온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파 값은 이제 물질마다 이제 비저항을 결정하는 온도 계수인데 균일한 단면의 넓이를 가진 도체라 하더라도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는 위의 식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비저항과 마찬가지로 이 저항이 이제 비저항에 의존하는 값이기 때문에 비저항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은 온도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또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를 통해서, 즉 전압을 통해서 합성 저항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R1과 R2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이때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1,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고 각각에 흐르는 전류를 I1, I2라고 하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직렬 연결이므로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회로 전체의 전류 I와
R1에 흐르는 전류 I1 그리고 R2에 흐르는 전류 I2는 모두 같은 값을 갖습니다. 직렬이나 병렬과 상관없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그 저항값 그리고 저항 연대에 걸리는 전압은 오hm 법칙에 의해서 V는 IR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V1, I1, R1이라고 했을 때 V2는 I2, R2가 됩니다. 이때 I1과 I2는 각각 I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회로 전체의 단자 전압이 V라고 하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과 V2의 합은 전체 전압과 같아야 하므로 V, V1, V2에 이 오hm 법칙식을 적용을 하면 회로 전체의 합성 저항, 즉 등가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저항값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렬 연결에서의 합성 저항입니다. 직렬 연결하는 저항의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처럼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먼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단자 전압 V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과 I2의 합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와 같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앞에서 같이 오hm 법칙을 적용하면 I1은 R1분의 V, 1이지만 V와 같고요. I2는 R2분의 V, 2이지만 V와 같으므로 이 식을 위에 두 번째 식, 회로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합과 같다에 적용을 하면 병렬 연결에서의 등가 저항, 즉 합성 저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의 역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의 수가 늘어날수록 합성 저항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표현된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병렬도 연결된 여러 개의 저항이 있는 경우에 이 합성 저항 값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보다 작다. 예를 들어 R1, R2, R3, R4 등이 모두 100ohm이고 R5가 1ohm인 경우에 합성 저항 값은 1ohm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쿨롱의 법칙과 전기율의 오hm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과제 3가지를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과제 1은 미크론선의 저항에 관한 식입니다. 두 문제인데 워크시트를 통해서 두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직렬 연결된 네 저항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림의 A, B, C, D 네 문제를 풀어서 워크시트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병렬로 연결된 세 저항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래에 A, B, C, D 네 문제를 풀어서 마찬가지로 워크시트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단계 물리 5번째 시간 쿨롱의 법칙, 전기율과 오hm 법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